특정 성에만 유전이 되는 어떤 질환을 가진 가족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다음에 아이를 가질 때는 시험관 아기 쪽을 고민해 보시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가 환자 입장에서 윤리적인 설명,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험관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성별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언제 생겼어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렇죠. 또 얘가 언제 출산을 할까요? 이게 궁금하고, 사실 제일 궁금한 건 파란색을 살까요? 핑크색을 살까요? 맞아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네, 진짜 궁금하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이 성별이 언제 결정되고 언제쯤이면 보통 쉽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난임 채널이기도 하니까 시험관 아기 경우는 혹시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해져 있죠. 저희가 그 수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착상을 이제 해드리는 과정이 결국 시험관이니까 수정이 된 시점에서 이미 염색체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환자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약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사실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정시키고 한 3일째에서 5일째 이미 이제 저희가 PGS라고 해서 이제 착상 전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조금 그 일부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성별을 알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기술도 있죠, 선생님. 11주 전에 하는 육모막 검사에서는 확실히 네. 염색체가 나오고요. 네. 또 엄마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 산모의 혈액 중에서 태아의 어떤 DNA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뭐 기형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진행을 하는 건데, 염색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역시 그걸 통해서도 성별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게 말이 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꽤나 정확하기도 하고요. 물론 니프티 검사는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리포트가 X 염색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별이 나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대강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양수 검사가 있죠. 17주에 하는 양수 검사도 요즘에는 희망하면 성별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법이 그거를 풀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는 니프티 검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을 통해서 태아의 어떤 염색체 성분을 보는 검사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서 성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간혹 그 니프티 검사도 태아세포가 부족하면 한 번 더 뽑을 수는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뭐 비용이 그렇죠. 더 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뭐 아이만 임신시켰지 잘 몰랐는데 네. 시험관 아기를 하면 아들일 확률이 좀 높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날짜 정해서 시험관 아기 날짜 정해서 아이를 갖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의 한 축이긴 한데, 그러면 시험관 아기를 했을 때 아이가 남아가 늘어나는 확률은 이론적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그 배아를 키워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얼마나 세포 분열을 잘 하고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를 봐서 상태가 좋은 이제 배아를 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Y 염색체를 가진 배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발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 빠르게 잘 발달하고 생존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시험관을 했을 때 좀 남아의 출생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얘기를 하고요. 난임 시술을 진행을 할 때 결국에는 좋은 배아를 선별을 해서 저희 넣어야지 이제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연권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분열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고 좋은 배아를 선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Y 염색체를 가진 배아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좀 분열을 하니까 아무래도 선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 좀 약간 우화적으로 설명하면 네. 토끼와 거북이 Y 염색체는 토끼다. 그죠? 빠르고 일찍 지친다. 맞아요. 네. 근데 X 염색체는 거북이다. 좀 천천히 가지만 그렇다. 즉 어떤 수정란이 퀄리티가 좋다 이런 건다기보다는 발달 상태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봤을 때는 남아의 분열 상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아까 성별을 판별할 때 10주 네. 정도의 니프티가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요. 네. 니프티가 위험한 게 있을까요, 선생님? 위험할 건 사실 없죠. 그냥 뭐 팔에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니까 산모분한테 절대 뭐 위험할 일은 없고요. 근데 다만 결국엔 산모의 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태아의 어떤 성분을 검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검체가 태아의 성분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좀 다시 검사를
검사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도 관리를 할 때 그 태아 혈액의 그 비율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안 되면 네.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다시 체열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건 리프티는 아직까지는 선별 검사다. 확진 검사는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별 얘기 내내 했는데요, 선생님. 그럼 출산 전에 성별을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원했던 성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뭐 옷을 산다든지 이런 네. 아기용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이겠습니다. 근데 일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력적으로 특정 성에만 유전이 되는 어떤 질환을 가진 가족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남아의 경우에는 X열성 혈우병 그리고 BCN 근위 영양증 이런 질환들이 약간 남아의 선택적으로 좀 유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조금 알고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언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트 증후군 아니면 뭐 터너 증후군 이런 부분들이 또 여아의 선택적으로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가계도라는 걸 그려서 그런 유전 질환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허용하는 유전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PGS나 PGD 검사를 해서 그거를 피해가는 건 제가 볼 때 현명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자임신 되신 부부 중에 가족력 중에 혈우병이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다음에 아이를 가질 때는 이 가계도를 그리셔서 혈우병을 피해갈 수 있는 시험관 아기 쪽을 고민해 보시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성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네. 이 내용의 어떤 클로징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성별 확인하러 올 때 제일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그 다음으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두 경우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아기의 건강이니까 지금까지 물론 이제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중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성별보다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성별 정하고 뭐 아이 갖고 시험관하기 있기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나 맞춰야 되고 또 어떤 성경험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성의학회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